안녕하세요. 쓸모는 없지만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아무 말 지식입니다. 오늘은 다 같이 한잔 외치고 싶어지는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봤어요. 소주, 사케, 맥주, 마티니, 그리고 건배 문화까지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꺼내며 분위기 살리는 지식 함께 들어보실래요? 소주 어떻게 변해왔을까요? 지금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사 마시는 소주,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가벼운 술은 아니었어요.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소주는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발효한 뒤 증류해서 만들었고 알코올 도수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답니다. 지금처럼 소주 한 병을 꿀떡꿀떡 마시는 건 상상도 못했죠.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지나 경제가 빠르게 변하면서 상황도 달라졌어요. 감자, 밀, 고구마 같은 전분을 활용한 희석식 소주가 등장했고 1960년대엔 아예 쌀로 술을 만드는 게 금지되기도 했죠. 하지만 1999년쯤에 이 금지가 해제되었고 전통 증류주 제조가 다시 합법화되었어요. 그 이후 소주는 증류식과 희석식 모두를 의미하게 됐고 지금은 대부분 저렴하고 대중적인 희석식 소주를 말해요. 소주 한 병에도 이런 깊은 사연이 담겨있다는 거 신기하죠? 온도 따라 달라지는 매력. 일본 술 사케. 사실 사케는 차게 마시냐 따뜻하게 마시냐에 따라 맛과 향이 확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차가운 사케 레이슈는 5도 15도 사이가 딱 좋아요. 5도는 샤프하고 깔끔한 맛, 10도에선 과일향이, 15도쯤엔 은은한 향이 올라와요. 냉장고에서 꺼낸 뒤 10분쯤 지난 그 상태 딱 좋죠. 반면에 따뜻한 사케 칸은 30도부터 55도까지 30도는 감칠맛이 살아나고 35도는 쌀과 누룩향이 풍부해지고 50도를 넘으면 진한 맛이 확 올라옵니다. 팁을 드리자면 여름엔 차가운 사케, 겨울엔 따뜻한 사케가 찰떡. 해산물엔 차가운 사케, 구운 음식엔 따뜻한 사케가 어울려요. 술 하나로 계절과 음식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니 술도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법이죠. 중세 유럽 맥주가 물보다 안전했다. 중세 유럽에선 물보다 맥주가 안전했다.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실제로 그때는 물이 깨끗하지 않았어요. 하수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니 당연했죠. 그래서 맥주처럼 한번 끓인 음료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했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맥주가 무조건 안전했던 건 아니에요. 당시 맥주는 지금처럼 도수가 높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물도 맥주도 골라 마셨어요. 그러니까 맥주만 마셨다 는 말은 살짝 과장된 거죠. 결론은 깨끗한 걸 찾아 마시려고 노력했다는 것. 어쩌면 지금보다 더 현명했을지도. 기네스북 사실 맥주 회사가 만들었어요. 기네스 세계 기록하면 와 진짜 별걸 다 재네 싶은 기록 많잖아요. 근데 이 책 사실은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1951년 아일랜드 기네스 맥주 회사 사장이 사냥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야? 로 친구랑 싸우다가 이런 거 한 권으로 정리된 책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만들었대요.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1955년 첫 출간된 기네스 세계 기록책.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 하나가 됐답니다. 술 마시다 나온 말싸움이 책 한 권을 만든 셈이죠. 고대에는 여성들이 맥주를 만들었다.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맥주는 집에서 직접 만들었는데요. 이 역할을 주로 여성들이 맡았다고 해요. 당시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식사 대용이자 종교 의식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게 바로 여성들이었죠. 벽화나 기록에도 여성들이 맥주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. 지금의 양조장이 아닌 부엌에서 태어난 맥주 참 매력있지 않나요? 마티니 왜 젓지 말고 흔들어야 할까? 쉐이큰 나스털드 7 제임스 본드의 시그니처 대사죠. 이 말엔 이유가 있어요. 마티니를 흔들면 얼음이 더 빨리 녹아서 술이 좀 더 연해지고 시원해져요.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나죠. 반대로 저으면 술맛이 진하고 향이 강하게 남아요.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결국 취향 차이. 본드는 부드러움을 택한 거죠. 마티니 한 잔에도 스타일이 담겨있는 셈이에요. 건배 어디서 시작됐을까? 건배.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지만 그 유래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. 고대 그리스, 로마, 중국에서도 술잔을 부딪히는 풍습이 있었는데요. 잔이 깨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이건 독 없는 술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신뢰 의식이었다고 해요. 또한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술을 나누는 예식이기도 했고요. 지금처럼 단순한 인사로 쓰이기까지 건배는 아주 긴 시간을 걸쳐 발전한 문화랍니다. 술은 몸보다 뇌가 먼저 마신다.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? 막 한두 잔 마셨는데 벌써 기분이 업되고 말 많아지고 평소보다 웃음도 많아지고요. 그거 기분 탓 아니에요. 진짜로 뇌가 먼저 취한 거랍니다. 술을 마시면 위에서 바로 흡수돼서 10분 이내에 뇌에 도달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아직 손발은 멀쩡한데 말이 많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. 이 말은 곧 간보다 뇌가 먼저 술을 마신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 이 정도쯤이야 하며 마시다 보면 몸보다 뇌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.
술은 즐겁게 마시되 내 정신이 나보다 먼저 취하지 않게 적당히 기분 좋을 때 멈추는 게 제일 현명한 음주법입니다. 어때요? 소주, 사케, 맥주, 마티니, 건배까지 술 한 잔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?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 술자리에서 슬쩍 던지면 오몰랐는데 반응 보장입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쓸모는 없지만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아무 말 지식 기대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